가장 배워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던파 모바일 아케이드 2024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캐스터 성철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뵙는 자리 또 처음이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거친다고 해가지고 좀 우려했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다양하게 오셨네요. 제 예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오셨습니다. 아까 전에 봤는데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하고 어리신 분들의 나이 차이가 한 40살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유모차 끌고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까 뒤에서 듣는데 누구죠? 338번 누구였어요? 아까 목에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투표를 통해서도 막 지켜볼 수 있었던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들까지 한번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 예고드린 바와 같이 최고 레벨 확장 소식과 더불어서 추가 컨텐츠 소식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잠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떤 내용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업데이트 소식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던파 모바일 드디어 파워스테이션과 사도 안톤이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파워스테이션, 윈드 과학단지 그리고 안톤 에리어 이 3개의 지역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신 것처럼 이 파워스테이션 그리고 윈드 과학단지가 7월 20일 업데이트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당연히 플레이 영상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하나오차.
그렇습니다. 1주년 행사에서도 소개가 됐었죠. 네.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어요. 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원작과 달리 좀 새롭게 추가된 요소들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몇 개의 장면들. 그 중에서도 원작이 없던 노블 스케일을 만드는 과정이 이번에 시나리오 던전에 새롭게 추가가 돼서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그 안톤레이드 대기실 마을로 있었던 거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톤레이드 업데이트 전에 추가적인 신규 시나리오가 이 노블 스카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워스테이션, 민들과학단지 이런 식으로 그 시나리오를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노블 스카이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궁금증들을 해소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워낙 또 유명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처음에 제가 영상 소개해드릴 때 잠깐 봤었죠. 그동안 약간 소식이 묘했던 라라가 잠시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이야기로 연결될지도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켜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들이 더 늘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그 오픈이라고 해요. 오쿠폰, 뭐 띵쿠폰 이런 거 나눠주셨는데 그분을 좀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옥성재 디렉터를 박수 함께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굉장히 뜨거운 반응과 함께 오셨는데, 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또 뵙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옥상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계속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입구 지역에 오늘 일찍 오신 분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거기서부터 가셔가지고, 앞에 계시는 또 굉장히 긴장한 표정으로 굉장히 좀 지키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오늘 이 자리라는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지금? 네,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우선 모험가님들하고 직접 만나게 돼서 지금 너무 좋고요. 되게 두근두근거리네요. 제가 이번에 사실 오프라인을 준비한 이유는 사실 딴 건 없어요. 저희 모험가님들 직접 만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제가 저희 지금 모험가님들한테 많이 만족을 시켜드리는 상황이 아닌 건 잘 알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게임을 저희 던파 모바일 즐겁게 플레이해 주시는 모험가님들 앞에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던파 모바일이 정말 가족 게임이구나 라는 걸 한번 느꼈고, 커플 게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러 느낌들을 좀 받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나 그 긴장이 거의 뭐랄까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죽겠어요. 할 건 하고 가셔야 돼. 네. 근데 이제 뭐 다들 지금 이 행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은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저희 윤명진 주말 디렉터님이 안 오셨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 긴장되긴 합니다. 글쎄요, 어디선가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좀만 불려주세요. 오셨는데 뭐 제가 사실 긴장되기 때문에 사실 제 근처에 오지 말라고. 그런 느낌이구나. 조용히 어딘가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그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1주년 때 두 분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 1주년 맞이하는 당시에 사실은 던파 모바일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숨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모험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개인적으로도 이때 정말 많은 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네. 아마 그대로 이제 아무런 변경 없이 저희가 이제 패치를 계속 진행을 했다고 해도 지금 계시는 모험가 분들이 조금 즐길 만한 그런 거리들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이제 저희 게임이 앞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그때 다짐을 했었고요. 예. 결국 플레이하는 구조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설계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아쉽게도 중간에 업데이트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그리고 혹은 이제 방송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모험가님들이 그 사이에 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항상 저희 게임 재밌게 플레이해 주시는 모든 모험가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현장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여러분께서 굉장히 따스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박수를 쳐주신 이 느낌 그대로 업데이트를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길게 할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잠시만요. 앉자마자 여러분들 채팅창도 좀 봤는데 채팅창의 출발이 굉장히 좋네요. 분위기가 좀 좋네요. 네. 사랑해요도 있는데 몇 개는 일단 주어도 있어요. 네, 일단 주어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엔화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앞에 주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말하시는지를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내용 보면서 얘기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그럼 어떤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7월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조금 했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번에 사실 구조가 많이 좀 변경이 되는 만큼 네. 저는 좀 다양한 분야를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구조 변경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도 궁금하지만 과연 어떤 게 바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공항에서도 봤거든요. 공항 광고를.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뭐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시는 바로 최고 레벨 확장 이야기,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이 콘텐츠 뭐지?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몇 개 장면에서 캐치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건지? 네,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던파 플레이는 조금 유지를 하더라도 모바일 게임처럼 기존의 피로감을 어떤 식으로 좀 줄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매번 모험가님들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숙제가 많다, 플레이가 힘들다. 그래서 피로도 사용처를
하나의 콘텐츠에 좀 집중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것만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게 해서 좀 피로감을 줄여드리고자 만든 콘텐츠가 상급지역입니다. 네. 제가 맵 이미지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상급 지역에는 콘텐츠의 일반 챔피언 보스 그리고 이제 스페셜 던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일반 몬스터 던전에서는 몬스터 러시, 디펜스 그리고 타임 어택 등 좀 다양한 방식의 전투가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챔피언 던전과 보스 던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보스 몬스터와 전투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 진행 상황을 계정 내에서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다 캐릭터를 육성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피로감이 없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부분의 플레이는 여기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플레이는 여기서 진행할 것 같다라는 걸 내셨는데 사실 그 처음 나왔을 때 채팅창에 떴던 게 갈고리 다음은 야 숙제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 없이 지금 이 상급적을 플레이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숙제는 아니고요. 네. 고민 없이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상급 지역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 플레이에서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오나 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상급지역에 대한 조금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전까지는 사실 콘텐츠들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었죠. 장비 파밍 같은 경우에는 지역 파티를 반드시 플레이를 해야 됐고 또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기타 트레저, 스쿼드 러시 등으로 이제 나눠서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에픽 장비 때문에 지옥 파티 안 가셔도 되고요. 또 일반 던전 반복 플레이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오 이거 지옥 파티 얽힌 게 좀 있으신가 보네요. 예. 박수 쳐버린 거 보니까. 그런데 사실 안 가는 건 안 가는 건데 그러면 에픽은 어디서 받아요? 이게 파밍을 해야지 상급 파밍해야지 좀 세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상급 지역에서 에픽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파티 돌지 않아도 이 상급 지역만 돌아도 받을 수 있다 이건가요? 네. 아까 제가 일반 몬스터, 챔피언 보스 등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지옥 파티를 안 가셔도 상급 지역에 있는 저 챔피언과 보스들이 에픽을 드랍하게 될 거고요. 예. 이게 또 확률이 높아요. 이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지옥 파티보다 잘 나오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은 이 신규 장비 파밍할 때 예전보다 사실상 좀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대신에 에픽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이 보스 챔피언 던전은 예. 입장 시에 조금 더 많은 피로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 스페셜 던전 여기 중앙에 있죠? 네. 스페셜 던전은 입장권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2개의 에픽이 무조건 드랍이 됩니다. 2개의 에픽이 확정. 입장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입장권은 던전 플레이 통해서 획득이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 내 플레이 하신 재화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접근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단계별로 굉장히 좋은 느낌도 받으셨을 텐데 에픽 나온다고 하시면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반응이 좀 묘했던 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에픽 많이 나오는 건 또 좋은데 던전 아이템 소개가 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어떤 장비 파밍해야 되는지 이거 너무 정보가 많아서 도리어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 UI에 이제 장비들 표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의견도 많이 봤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UI의 심볼로 획득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부위를 표기를 했고요. 에픽 무기를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노란색 무기 심볼이 UI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파밍하고자 하는 부위를
플레이 찾아서 이제 저 던전을 플레이 하시게 되면 금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게임을 즐기시는 것도 물론 뭐 이런 거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라보는 건 좋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편리하게 이걸 지켜볼 수 있냐,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이 편의성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신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 챔피언 던전, 보스 던전, 뭐 스페셜 던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일반 던전, 일반 보스 던전 같은 경우 요거는 그 뭐 어떻게 그냥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게임은 딱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 일반 던전은 그 랭크 달성이 목표예요. 예. 네, 랭크를 달성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조금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소소하게 보상을 좀 줬잖아요. 예.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이제 이 상급 지역은 랭크 보상으로 에픽 항아리라든지 혹은 12강 유니크 무기 등 좀 캐릭터 성장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 일반 몬스터 던전이라고 해도 랭크를 채우면서 아마 진행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상급 지역 자체가 모험당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 랭크 보상은 꼭 필요한 캐릭터로 수령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나왔던 에픽 항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꽂히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다른 그 기존에 있었던 느낌과는 좀 다른 업데이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거기다가 이제 이후 많은 플레이를 하게 죄송한데 네. 지금 그 현장은 어느 정도 잘 들리는데 온라인 상황에서 약간 좀 덜 들리나 보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해주시면. 네네. 네, 거기다가 이후 많은 플레이를 하시게 될 이 상급 지역에서는 네. 그 기존에는 없던 신규 시스템도 도입을 했는데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패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격투기도 중계를 하거든요. 패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익숙한 단어인데 요게 이제 맞고 치는 거. 아까 전에 살짝 봤잖아요. 우리가 뭐 카운터 같은 느낌으로 보신 분도 계시고 그거 얘기인 건가요? 맞나요? 네,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액션 게임이긴 한데 사실 액션에 대해서 상호작용이 서로 피하고 때리는 부분만 제작이 되어 있었죠. 물론 이게 이제 좀 더 나이가 조작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몬스터와 조금 상호적인 작용이 있었으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상급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보스의 공격 중에 일부 강력한 패턴들을 특정한 타이밍에 패링을 하시게 되면 해당 패턴을 캔슬할 수 있고 이 순간에 보스가 탈진 상태에 빠져요. 네,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조금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네. 아까 플레이 영상에서도 잠시 나왔긴 한데 제가 다른 영상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나볼까요? 이게 성공 실패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요거로 된 거고. 이건 시절 못한 거고.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차이가 좀 확실하게 좀 보이는데 안 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성공하면 딜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네. 그렇죠? 이 재미를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느낌들은 좀 재밌게. 네, 이게 이제 성공하게 되면은 딜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게 패링에 실패한다고 해서 사실 불이익이 있거나 하기보다는 성공했을 때 조금 더 이득이 있다 쪽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급 지역에서 이 패링이 익숙해지면은 차후에 이제 상위 던전에서도 파티 중에 내가 이제 파티원들한테도 약간의 그 딜 보너스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네, 새롭게 들어가는 시스템인 만큼 사실 초기에 약간 힘들 수 있긴 한데요. 한번 성공을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 던파 모바일이잖아요. 그쵸. 예, 모바일에서 충분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도 인상 깊네요. 던파 모바일만의 액션을 더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패링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재밌겠네라고 남겨주신 분들의 그 글들도 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저 신규 던전 업데이트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고 레벨 확장되는데 그거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궁금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신규 스킬 영상 역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홈으로 좀 만들고 싶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 뭐 미쳤다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다른 느낌도 나오고 막 섞이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었는데 스킬이 상당히 많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신규 스킬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직업별 70레벨 신규 스킬을 모두 한 종씩 개발을 했고요. 네. 신규 스킬인 만큼 가능한 사용성 그리고 비주얼을 같이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핵심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이 신규 스킬이 늘어날수록 약간 그 슬롯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투 중에 화면을 가리는 영역이 좀 커지기도 해서 플레이가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스킬 교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스킬 교체 시스템. 네네. 이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예. 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본 스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교체를 할 수 있고요. 예. 예를 들자면 스트라이커의 철상고를 신규 스킬로 교체를 하게 되면 철상고는 사라지고 70레벨 스킬인 무영각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렇게 교체한 스킬 트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변경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기존에 찍혀있던 스킬 포인트는 교체하는 즉시 환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세팅을 만들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쓰는 비무큐기가 이제 바꿀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금 캐릭터 스킬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예. 캐릭터 스킬은 아니지만 캐릭터 관련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전에 그 캐릭터 수치 조정을 진행을 하면서 아, 예. 제가 그 캐릭터 간의 스펙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였죠. 네. 이번에는 신규 스킬 추가와 함께 다시 한번 캐릭터의 밸런스 조절이 진행이 됐고요. 아, 예. 이번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밸런스에 관련된.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제가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최근에 이제 타격감에 대해서도 저희 모험가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번 만렙 확장 업데이트에는 기존보다 훨씬 좋은 타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타격 시스템도 추가로 개선이 돼서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임팩트 나로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지금 그 뭐 밸런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채팅창은 모든 직업군이 다 나오면서 살려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다들 얘기해요. 다 우리 직업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언급하신 것처럼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는데, 스킬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바일에 맞춰서 새로운 신규 시스템을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 새로운 그 신규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밸런스도 말씀을 해주셨고, 쭉 얘기 듣다 보니까 워낙에 지켜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장비거든요. 장비 관련된 거. 근데 이 추가되는 장비가 그때 70레벨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사실 1주년 발표 때 그 Q&A랑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사실 조금 실수를 했어요. 네,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장비는 65레벨 장비입니다. 네, 잘못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도 자연스럽게 박수를 받았어요. 네. 이게 어떤 분이 살짝 알 것 같은 게 그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65레벨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당시 하시다가 이제 뭐 그냥 넘어와가지고 이해하셨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제 한 번에 좀 아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뭐 물음표 이렇게 뜬 기분도 있었고 언급을 좀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아마 이해를 더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떤 사항들을 준비해 오셨을지 화면이 이것도 있는 거죠? 네, 준비했습니다. 자,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몇 개가 딱 나왔더니 갑자기 입 모아서 맺히는 것도 있었고 아이템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번에 아이템 정말 많이 만들었고요. 네. 던파 모바일이 이제 액션과 성장의 재미도 중요하긴 한데요. 역시 또 파밍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험가분들이 다양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아이템 기획자분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의 그 기대치가 채워지기를 저도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 시즌에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에픽 얘기할 때 에픽이라고 말은 하지만 특정 몇 개의 단어를 에픽 단어 대신에 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꼭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가 좀 된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네, 에픽 장비들이 사실 기존에는 이제 성능 차이가 너무 크고 특정 장비들 암살, 예언, 초중력 좀 많이 유명하죠. 전 시즌에서는 사실 좀 티어가 명확해서 교복화가 좀 빨리 됐어요. 이번에는 장비 밸런스와 고생해서 얻은 장비들이 무의미하지 않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캐릭터들이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에픽 장비들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비 성능 자체가 모두 다 동일한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모험가님들이 추구하시는 장비가 이제 어느 정도 좁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캐릭터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이 좋게 발휘되는 아이템들도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전처럼 특정 아이템으로만 조금 기결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게 아이템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때 당시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화면을 봐도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올라오는데, 닥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다크호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 모아서 외치는 그런 장면들도 인상 깊었고, 에픽 장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지난 그 1주년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스킬 룬 얘기했었고, 네. 장비 성장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1주년 때 사실 새로운 장비 성장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강화로만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성장 방식을 보완할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이번에 65레벨 아이템에서 그 사용 가능한 장비 성장 시스템인 돌파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돌파 시스템이? 네네. 이거 어떤 건가요? 네. 화면 혹시 있나요? 네, 화면 준비했는데요. 저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고 레벨 확장과 동시에 이제 상급 지역에서 획득되는 65레벨 유니크 에픽 장비는 보시는 것처럼 장비의 돌파 단계가 붙어서 드랍이 됩니다. 네, 이 장비를 해체할 때 해당 돌파 단계에 해당하는 돌파 재료 프랙티컬 에너지 코어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프랙티컬 뭐요? 예, 프랙티컬? 네, 에너지 코어. 네, 에너지 코어? 네. 그냥 에너지 코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무튼 이 에너지 코어가 에픽 소울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재료들로 장비의 돌파 단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상위 콘텐츠를 출시할 때는 기초 돌파 단계가 높은 장비들을 이후에 이제 드랍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위 콘텐츠를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내가 상위 콘텐츠 피로감은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럴 네.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콘텐츠에서 파밍을 진행을 하셔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타일인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난도 높은 데서 하면은 어려운 만큼 그게 확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거고, 낮은 지역은 난도가 좀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하면은 재료를 계속 좀 모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강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러면 돌파고 강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러한 돌파로 성장하는 항마력은 그 강화로 올라가는 항마력보다는 사실 부위별로 보면 다소 낮긴 한데요. 네. 모험가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던파 모바일은 무기에서 오는 강함의 가치가 매우 높고 방어구의 강화 가치가 다소 좀 낮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그래서 막 플렉스 할 때는 이제 뭐 무기 강화 이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이 돌파는 모든 부위가 균등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전 부위를 일정 이상 돌파를 하시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고요. 네. 특히 초기에는 이 돌파에 필요한 재료 요구량도 매우 적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워스테이션만 돌게 돼도 이제 항마력이 오르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항마력도 그런 식으로 이제 빨리 오르게 되고요. 예. 강화와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강화는 또 성공을 해야 내가 성장했다는 체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2, 3일 말씀하신 그 강화 재료를 모으고 강화 한번 누르고 실패를 하면 강화 포인트가 쌓이긴 하지만 강해진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돌파는 단계 내에서도 항마력과 성장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실패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캐릭터가 매일 좀 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근본적으로 그런 게 있네요. 이제 강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운적인 그런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는데, 돌파는 그 노력적인 영역이 조금 더 뭐랄까요, 주된 요소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개드린 상급 지역 외에도 그 추가되는 다양한 던전에서 저희가 에픽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파 진행하실 때도 기존처럼 장비 계속 그 모으고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세트 만드실 때
장비 그냥 자유롭게 세팅 바꾸시면서 돌파도 좀 많이 하시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픽 장비 이제는 좀 기본적인 플레이에서 계속 획득하시게 될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근데 아까 그 에픽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에픽 세트를 좀 보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같은 것만 나오고 필요한 거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이럴 때 예. 이런 건데, 근데 이런 아이템도 이제 활용이 좀 될 수 있다는 거네, 지금 이 시스템이면.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중복된 돌파 장비가 나온다고 해도 에픽 소울이나 이 돌파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에픽 장비를 획득하시든 기분 좋게 그 획득하는 체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 내가 동일 장비를 먹으면은 고민 없이 해체가 가능해서 되려 같은 장비를 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다만 그 돌파 0단계 장비는 이게 에픽 소울만 획득을 할 수 있고요. 0단계니까. 예. 근데 이 장비는 에픽 소울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내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예. 말씀 주신 이제 본 캐릭터 혹은 이제 부 캐릭터가 파밍을 하고자 하면은 에픽 세트 마지막 한 부위가 안 나오거나 이제 교차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쏙 좋은 경험이 아니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내가 이 장비를 완성하는 이 기쁨보다는 이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캐 성장도 뭐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돌파하면서 이게 부캐 육성까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당연히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초월도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초월 시스템이요? 네. 어떤 건가요? 이것도 있는 건가요? 볼까요? 이게 초월의 돌 생각하시는 느낌인데,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시스템? 네, 그 초월의 돌과 유사하긴 한데요. 시스템으로 제작을 했고요. 예. 저희 모험가님들의 성장을 조금 더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해당 시스템은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타 캐릭터가 획득을 했을 때 이러한 장비 파밍의 완성을 위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초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부 비용과 횟수의 제약은 들어가긴 하겠지만 예. 기존보다는 훨씬 편하게 장비 세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짧은 이 장면만으로도 이미 많은 분들께서 분석이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래 느꼈었던 약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향이니까 차후 플레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비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킬룬입니다. 그렇죠? 어떤 건지 한번 일단 화면부터 먼저 볼게요. 볼까요? 이렇게만 보면은 장비에다가 장착하는 그런 것 같은데, 탈리스만 쪽인가? 이거 그런 건가요? 이거 어떤 느낌인가요? 이게 스킬룬 시스템? 네. 이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 탈리스만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컨텐츠예요. 예. 네. 원작에서 탈리스만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스킬 자체를 강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없으면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 못하는 스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필수가 됐고요. 던파 모바일은 이 스킬룬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조금 전반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고요. 우선 이 스킬룬은 65레벨 장비 일부에 랜덤으로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예. 이 옵션을 추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옵션을 추출해서? 네. 예. 즉, 이 에픽 장비를 파밍하시면서 돌파를 하시고 스킬룬을 획득하는 것이 이번 시즌의 주 파밍 요소가 될 거예요. 지금 뭐 돌파, 스킬룬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주파밍 요소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어떤 방향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획득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앞서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예. 이번에 에픽 장비 획득 방식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힘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획득이 어렵긴 한데 유니크 중에서 추출 옵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래 가능 아이템도 있어요. 거래 가능.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매장에서 판매 혹은 구매해서 세팅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스킬룬도 정말 많이 만들어서 더 재밌게 파밍하고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가 좀 폭발하고 있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세팅에 관련된 부분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스킬 추출 옵션이 있는 거래 가능 유니크 막 이래버리면 이거는 좋은 거 나오면 경매장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아쉽게도 이제 거래 가능 유니크 같은 경우는 스킬 추출 옵션이 봉인된 상태로 드랍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매할 때는 이 옵션을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구매 후에 추출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스킬룬 자체가 캐릭터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플레이 하시다가 획득하시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획득처가 뭐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인데, 아까 영상 뭐 지나가면서 살짝 봤던 것 같은데 그 장비당 슬롯이 2개였었죠? 네네. 그럼 10개 보이니까 이렇게 20개인가요? 슬롯이? 네, 총 20개 장착이 가능하고요. 신규 65렙 에픽 세트를 약간 보강을 해주는 그런 특수룬도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특성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룬 등도 저희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훨씬 최종 세팅값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기능적으로 특수한 그런 스킬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에 이제 컨텐츠 업데이트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재밌는 옵션들을 만들어서 같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약간 중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스킬로는 장비에서 추출로 획득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장비 그 하나에서 에너지 코어 아까 전에 획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면 스킬론도 추출할 수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 돌파 재료를 얻을지 스킬룬을 얻을지는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요. 만약에 전부 얻으려고 하시면 추가적인 재료를 투입하시고 추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 성장 시스템을 이번에 쭉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성장 방식과는 좀 굉장히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내용들을 좀 적어주셨습니다. 70레벨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이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관련된 걸 쭉 한번 들어봤어요. 다음은 글쎄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65제 장비가 나오면 장비하면 뒤에 붙는 거 있죠? 계승, 그쵸? 그렇잖아요. 벌써 이게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장비 계승, 이거는 정말 저희가 이 만렙 확장 관련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모험가님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장비 계승에서 이 감소되는 강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 한잔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계승 얘기니까 물 한잔 하시고 일단. 네. 하시죠. 네, 저희가 이전 60제 장비 계승을 할 때 사실 2단계 비용을 한 번에 요구를 하게 되면서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감하시기에 좀 과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높은 장비로 계승을 할 때 이 강화 포인트 하락은 모든 모험가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번에 그 요구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일 거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쵸. 그 수치가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네, 이 부분은 직접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샘플 준비를 했습니다. 네, 60제 아이템이 이번에 65제 계승에 적용되는 부분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계승된 거죠? 근데 포인트가
뭐가 바뀌었나요? 뭐 어떻게 된 거지? 예. 네. 65제로 계승이 된 거 맞고요. 예. 강화 포인트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말로 이번에는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형태로 계승 시 요구하는 비용을 대폭 낮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강화에 필요한 촉매제 요구량도 총매제도. 예, 기존보다 거의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돌파라는 시스템 자체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모험가분들께서 앞으로 플레이를 할 때 강화를 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의 분위기나 현장의 그 반응들 역시 환영한다라는 분위기를 분명히 주고 계시는데 이걸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는 좀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예전에도 사실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 성장 구조가 조금 불합리하긴 했어요. 네, 강화를 안 하면 상급 콘텐츠 가기 너무 힘들고 뭔가 노력, 돈 모두 다 필요한 거죠. 네. 네. 또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정말 많은 돈을 쓰거나 그리고 시간도 써야 했고요. 기존에 이제 상급 컨텐츠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화를 통해서만 항마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부터는 돌파 시스템으로도 항마력과 아까 보셨겠지만 직접적인 공격력이 같이 상승할 건데요. 네. 강화에 너무 투자 이제 많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플레이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에픽 장비가 보이고 자연스럽게 돌파가 단계를 넘어가면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까지 막 웃고 계시다가도 순간 손이 멈추는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물 한 잔 드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이제 예고했던 내용들은 짚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기존에 그 업데이트 플랜 보면 나와 있는 게 또 있었어요. 3분기 만렙 확장 있었고 정의의 던전 있었고 인문 안톤 레인드 요게 있었잖아요. 네. 사실 조금 죄송하게도 플랜 일부가 제가 기존에 공개를 했던 거에서 변경이 됐어요. 예. 네, 이번에 파밍 구조가 조금 변경이 되면서 모험가 분들께 더 많은 파밍 장비 획득 기회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기존 계획보다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추가했다고? 네, 유령 열차를 신규 파밍 지역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거죠? 유령 열차면. 그럼 볼까요? 그러면 뭐지? 그렇습니다. 분명히 신규인데 뭔가 예전에 그 마음이 올라오는 뒤에 막 도끼 따라오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느낌이 드는 그런 컨텐츠네요. 네, 이번에 유령 열차가 업데이트와 함께 적용이 될 거고요. 네. 이 유령 열차는 주간 횟수 던전이 될 예정이고요. 예. 기존의 그 낙스 하이
뱅크만을 한 번에 시원하게 했어요. 네, 그 낙사인 네, 포지션을 계승한 콘텐츠입니다. 네, 동일하게 주간 캐릭터 1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이 유령열차는 클리어 시에 에픽을 확정적으로 한 개 획득이 가능한데요. 아, 여기도 에픽 확정적 한 개. 네, 예. 근데 기존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저희가 돌파가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상급 지역에서 획득하는 에픽 장비보다 훨씬 돌파 단계가 높은 에픽 장비가 들어갑니다. 야, 이건 이것까지 추가가 되면 에픽 장비 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을 또 좀 짚어드려봐야죠. 왜냐면 변화됐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정의의 던전 어때? 정의의 던전. 네, 정례 던전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까요? 정의의 던전이 나왔습니다. 정의의 던전. 네, 이 정의 던전은 저희가 이제 8월 업데이트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8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개발 중이고요. 네, 이 정의 던전은 상급 지역과 죄송합니다. 뭘 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저 뒤에서도 굉장히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시 전에 이거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더 나온 것 같아요. 끝까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급 지역과 이 정의 던전이 안톤 레이드에 가기 위한 혹은 이제 그것보다 더 높은 상위 던전에 가기 위한 계단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4개 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대부분의 전투는 보스와 전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처음은 우아의 사무엘라인데요. 예. 아무래도 최상위 컨텐츠인 만큼 여기서 제가 이제 패턴 등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획득되는 장비 또한 기존보다 돌파 단계가 높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요. 예. 정의 던전에서는 거기에 추가로 스킬룬 중에서도 디메리트가 낮은 추출 옵션이 부여된 에픽 장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화면을 좀 보니까 재밌게 보이는데 상당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네? 그 내부에서도 사실 정의 던전은 포지션에 맞춰서 조금 더 상위 컨텐츠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기에 플레이 하시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전에 정의 던전을 1차 1주년 때 그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1차와 2차로 개발을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쪽도 발표와 달리 조금 변경이 됐고요. 예. 허상의 퍼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도의 플라즈마까지 해서 총 3개의 정의 던전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뭐가 또 추가가 된 거예요? 콘텐츠 또 하나 생긴 거네요, 여기도. 네, 콘텐츠가 하나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이구, 이유가 있어요. 네, 특히 이 정의 던전이 레이드가 이후에 출시를 하더라도 사실은
레이드가 성향이 맞지 않은 모험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 계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레이드를 가지 않게 되면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 정예던전을 지속해서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레이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들긴 하겠지만 레이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성장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성장하는 스타일이 다른 분들을 위한 그런 네, 컨텐츠네요. 맞습니다. 아, 예. 아, 이번 업데이트에 얼마나 다양한 고민들이 녹아 있는지를 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이제 말 안 한 거 하나 남았죠.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볼까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톤 레이드. 이게 그렇죠. PC 전파 쪽에서는 이게 가장 최초의 레이드로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 이거 지켜 보시면서도 에게는 뭐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많은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바일로 이제 왔으니까 이게 어떤 그 변경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우선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임무가 레이드를 같이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예. 다시 변경을 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명칭도 사도완통, 예. 그리고 사도완통 레이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업데이트도 3개월 정도 이제 저희가 차이를 둘 예정이고요. 참여 방식이나 난이도 그리고 보상도 모두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완통에서는 리버레이션과 리버레이션. 탐식의 약세가 나올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플레이는 예전 인문 레이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사도완통 레이드에서는 원작과 달리 조금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바로 지휘관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요. 지휘관 시스템이요? 네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굉장히 익숙한 얼굴들인데 지휘관 익명이라고 나오고 익숙한 NPC들이 딱 보이거든요. 네, 보통 그 모험가님들이 사실 레이드에 진입하기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공대장을 맡기에는 부담되는 경우. 맞아요. 네, 이럴 때 사실 레이드 접근이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사도한통 레이드에서는 이 지휘관 시스템을 통해서 공대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이 NPC 중에서 지휘관을 선택을 하시면 각 지휘관의 역할에 따라서 보너스나 혹은 또 다른 공략 임무가 주어지기도 해서요. 각각의 특색이군요. 네, 예. 하나의 레이드에서 조금 더 다른 공략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기존처럼 직접 공대장 역할을 진행해도 되는데요. 그렇죠. 예. 네, 이럴 때는 공격 때 상황을 조금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판도 기존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을 느끼시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공대장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할 수 없었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함께 오시면서 뭐 여러 생각들이 좀 느끼는데 이게 좀 부담이 재밌으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뭐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역시 이게 들어가면 마음은 굉장히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역시 이게 아까 전에 뭐 확장팩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사전 등록했었을 때 네네. 그 이름이 왜 붙는지 알 정도로 뭐가 엄청 많네요. 네, 이번에 좀 많이 변경을 했어요. 네. 자, 그럼 시간이 저희가 벌써 이렇게 쑥 지나가가지고
조금 빨리 가볼게요. 다음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뭐가 있는지. 다음 뭐가 있죠? 경제 시스템이에요. 경제. 이것도 물 한 잔 마시고 하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물 좀 마시고. 예, 요거 경제 무겁습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해도 힘듭니다. 예, 요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경제 시스템. 아, 경제 좀. 무겁네요. 네, 경제 관련으로 사실 게임을 플레이할 때 사실 성장 제한도 그렇고 테라 획득하는 부분까지 사실은 이러한 경매 시세가 좀 망가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힘들어졌죠. 네네. 그래서 그냥 막 단순하게 콘텐츠 참여 횟수와 그리고 이제 보상을 제어하는 제한 흐름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예. 목이 막히네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네. 캐릭터와 그 모험단 간의 그런 상호적인 제한 흐름에 대한 조정이 추가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만내 확장과 함께 캐릭터와 모험단 간의 경제 순환을 조금 보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시스템을? 교환소를 업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교환소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이것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네. 볼까요 그러면? 여기. 네. 예. 이 교환소는 그 이튼 공업지대부터 해서 그 상급 지역에서 드랍을 하는 공룡 재화를 이용하고요. 이번 시즌 동안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NPC 상점입니다. 공룡 재화를 통해서 이번 시즌 주요 성장 재료 그리고 던전 입장권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테라도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테라도 교환할 수 있다고요? 네네. 이거 그럼 일단은 보이는 것 중에서 교환소에 있을 때 아이템들이 그 모험단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네, 그 교환소를 통해서 모험단 내 캐릭터 간 재화 분배가 조금 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때문에 교환소에서 교환되는 재화 그리고 아이템은 가급적이면은 모험단 단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의도한 교환소는 다른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그 모험가 분들 간의 상호적인 이 재화 흐름이 이루어지는 경매장에서 이 시즌 재화의 가치를 조금 더 방어하고 지키는 것이 교환소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이제 경매장 얘기가 나오니까 경매장. 이게 사실 경제 쪽 얘기를 할 때 이 경매장 얘기를 사실은 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매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한가 조정이나 등록 범위 조율 등 여러 조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그 검토 과정에서 특정 재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드리셋까지도 검토를 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라코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선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내 캐릭터가 성장에 필요한 재료 그리고 재화의 대부분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획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우선 이 교환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제어를 하고 테라 등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모험가분들이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모험가분들이 테라를 위해서 특정 재료를 타겟으로 좀 파밍하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추가로 이제 시즌이 바뀌면 가치가 사라지는 중요 재화들도 있고 유료 아이템의 경매장 거래 방식도
등도 이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경매장 시세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기 때문에 제가 개발자 노트 등으로 추가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내용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노트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까지 합쳐서 듣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상급지역으로 넘어갔죠. 뭐 재화, 뭐 장비 파밍, 장소 이게 다 상급지역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까 전에 이게 나오면서 테라의 좀 뭐랄까 부족에 대해서 좀 나도 이거 있어야지 이걸 할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플레이를 통해서도 테라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변화들도 많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명예 시스템 강화 나왔습니다. 이거 1주년 때 나왔던 내용이었죠? 네. 예. 그 게임을 열심히 플레이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재미 중 하나가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여지는 랭킹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월드보스 랭킹의 방향성을 사실 바꾼 것도 그렇고 예. 레이드에 존재하던 그 랭킹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이슈가 있어서 닫고 재오픈 못하고 있죠. 여러 이슈, 예. 랭킹, 예. 네, 이 부분, 사실 말씀드리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로 인해서 닫았고 이슈가 매우 컸었죠. 예. 네, 지금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보완을 하고 실제 베이스에서 그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정말 안정화가 많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가 방패처럼 프로그램 계속 이제 변조를 시도하는 시도도 있고 계속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을 하고 방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안에도 계속 이제 한 건이라고 해도 이제 계속 발생을 하죠. 이러한 경우를 모험가 분들께서 이제 먼저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물론 뭐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매우 적은 건수 이미 그리고 이제 제재가 완료된 경우 그러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다수가 불법 프로그램을 아직 사용하고 있다고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실 수 있겠죠. 네, 사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오픈 시기를 계속 고민하고 미뤄오기도 했고요. 그 재오픈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으셨겠네요. 예. 근데 이 던파 모바일을 열심히 연구하고 플레이하고 계신 모험가분들께는 사실 이 명예 시스템이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쓴소리가 두려워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7월 20일 신규 시즌에 맞춰서 랭킹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랭킹이 다시 돌아온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 좀 진작에 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게 고민이 됐고 재오픈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는지까지 그래서 설명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돌아오니까 좀 다른 변화돼서 돌아오는 건가요? 어떻게 변경점이 있는 건가요? 사실 기존의 랭킹은 캐릭터 이름과 수치만 조금 나열을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1위 모험가님은 캐릭터가 조금 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모험가님들도 이제 모습이 보이도록 하고 싶긴 했는데 모바일 환경에서 좀 너무 많이 표시를 하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환경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로 항마력 랭킹도 추가를 했어요. 네. 이 항마력 랭킹은 모험가분들께서 너무 수치적인 그런 성장에 좀 시선을 뺏길까봐 좀 의도해서 이제 배제를 하긴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모험가분들께서 게임을 즐기는 이 양상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게임에 드리는 노력으로 어떤 이 성장에 대해서도 그렇죠.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캐릭터의 항마력을 높이고 싶어하는 모험가 분들께는 이 항마력 랭킹이 추가되면서 이 부분이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럴 수 있네요. 네. 랭킹에 보이는 모험가 분들의 세팅을 다른 모험가 분들이 참고를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더욱 다양한 세팅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임드가 이렇게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분명히 참고가 되겠네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랭킹을 도입하면서 랭킹의 타입에 따라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핵심 컨텐츠 랭킹 같은 경우는 1차로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에서 검증을 진행을 하고요. 예. 더욱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다시 한번 수작업으로 검증을 한 뒤에 노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킹 노출 자체에는 조금이나마 시간차가 발생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오늘 현장에 와주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나는 무조건 1위에 올 거다. 여기 가장 먼저 들어올 거다라는 것부터 플레이 자체도 그런 도전적이거나 레이드를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랭킹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실제로 시스템에 넣어주신다는 얘기도 하셨고, 항마력 역시 지금 추가된다라는 언급이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7월에 새롭게 추가되는 명예 시스템도 하나가 있어요. 또 있나요, 명예죠? 예. 저희 모험가님들께서 던파 모바일에서 지금까지 조금 성취한 일을 기념하고 명예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이번에 모험단 활동 배지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가 엄청 반짝반짝한데요? 뭐가? 네, 이 모험단 활동 배지는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플레이에 맞는 배지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지속해서 이제 추가를 할 계획이고요. 예. 직접 내 모험단의 이러한 정보를 채팅에 공유를 하거나 혹은 파티 때 해당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업데이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 아까 전에 연속해서 며칠 들어왔다 개근상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여러 측면에서 자랑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명예 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이제 모험단에 있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모험단 컬렉션 혜택에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저희가 만렙 확장이 되잖아요. 네. 이 모험단 컬렉션 혜택이 만렙이 풀리면서 혜택이 사라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7월 업데이트 이후에 한 달 동안은 기존 콜렉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예. 8월 업데이트로 70레벨 기준으로 모험단 혜택이 적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요런 변경점, 한 달 정도는 유예 기간이 있다. 이런 언급을 좀 주셨네요. 그러니까 언급드린 것처럼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 모험단 컬렉션 혜택이 한 달 뒤에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70레벨까지 동기부여가 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내용들 쭉 한번 살펴드렸어요. 근데 지금 아까 계속 뭐가 추가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주셨으니까 이거 외에도 혹시 준비 중인 내용들이 더 있으신가요?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저희 기존의 콘텐츠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기존이요? 예. 네. 저희가 이제 기존의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비아, 모험 난이도. 네네. 이거는 이번 시즌 확장 때 삭제가 되고요. 네. 네. 긴급을 해도 사실 재미있게 파밍을 하는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단계 확장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트리비아 삭제 말씀해 주셨고 긴급 일에는 단기 확장이 없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서조의 계곡이나 고대 던전 그리고 한영극단 등 전 시즌 콘텐츠와 그리고 이제 전 시즌에 불필요한 제작식 등이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이 업데이트가 조금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한번 전반적인 정리를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확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련된 내용들 쭉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에서의 내용도 있었고 아까 전에 잠깐 뭐 길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워낙 여기도 뭐 같이 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길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길드에 대해서 모험가님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서버가 달라서 이제 내 친구와 같은 길드를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주시는데, 길드는 그 길드 월드 통합이 8월 업데이트에 적용이 됩니다. 길드 월드 통합이요? 네네. 그럼 이제 서버 달라도 길드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그것 때문에 곤란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길드 월드 통합은 굉장히 인상인데요. 네네. 네. 그리고 길드 관련해서 또 추가로 이제 개선을 진행하려고 이제 예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길드 빙고, 몽환의 민공, 그리고 각성 몽환의 민공, 네. 그리고 이제 유적지 재탈전 예. 등이 있어요. 예. 먼저 소수의 길드만 사용하고 있는 이 유적지 쟁탈전은 우선 삭제를 진행하려고 쟁탈전 삭제. 이 유적지 쟁탈전이 사실은 길드원들에게 너무 강제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진행 시간 역시 또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모바일 성향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됐어요. 부담을 좀 느끼셨었죠. 다만 네. 또 모험가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길드주와 그리고 공원주와 획득량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길드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화들은 다시 재배치를 진행한 뒤에 삭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길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까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레어 아바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레어 아바타 당연히 준비를 했고요. 3차 레어 아바타도 이번에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작이 2차, 2차니까 뭐 이거는 그거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그거죠. 그거죠? 네.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네.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3차례 아바타. 네. 매번 아바타 공개하면서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귀검사 격투가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이제 충분히 즐기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또 얻으려면 합성하고 막 이런 거 이러면은 이게 좀 빡빡한 걸 느끼면 이거를 그냥 눈으로 봐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있으실 텐데. 네, 그렇죠. 저도 매번 플레이하고 이 아바타 획득할 때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 레어 합성을 정말 빨리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4차 레어가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래픽 AB를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전부 다 디자인을 했던 레어 아바타. 이게요? 그래서 사실 감회가 더 새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 앤티크 포인트 상점에 가시면 3차 레어 아바타의 사용이 가능한 레어 아바타 색상 변경권을 추가를 했어요. 이걸로 모험가님들과 저의 이런 고통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좀 힘들게 맞추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추가를 안 했어요. 뭐 아바타 색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이 제가 인간적으로 소위 깔 맞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옷 색깔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박수가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3차 레어 아바타 준비하면서 그 예전에 이제 부티크 이벤트 있었죠. 예. 예, 이번에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저번처럼 이제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 2차 레어 아바타를 3차 레어 아바타로 변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2차례 아바타를 3차례 아바타로 변경할 수 있다. 아, 이런 내용들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바라는 그 소식을 계속해서 한번 청해 듣고 싶은데, 아까 전에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누가 계속 들고 있길래, 그러니까 결투장 얘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그 이걸 뵙게 된 게 그쪽이라서, 그래서 이게 왜 전에는 얘기가 좀 덜 나와서 저거는 좀 얘기가 좀 물 좀. 또 물 드세요? 드세요. 드시고 팔 내려도 돼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이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엔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가요? 이 결투장? 물이 많이 뭐 다른 거 드신 거 아니죠? 거기다가. 아,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결투장 개편을 조만간 좀 크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우선 그 전에 많이 좀 이야기를 주시는 결투장 밸런스 조정 전체적으로 먼저 크게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이어서 이전에 한번 라이브에서 진행한 적 있는 토너먼트 시스템, 이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PVP 컨텐츠가 배우기도 사실 조금 힘들고, 그리고 접근도 조금 힘들잖아요. 환경이 좀 다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본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본선 경기를 저희가 관전할 수 있는 기능들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투장 모험가 분들을 대상으로 스킬 트리 등을 조금 이렇게 배워올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투장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결투장 플레이를 많은 모험가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만렙확장 신스킬 작업까지 해서 지금 조정이 거의 막바지에 있어요. 이어서 결투장 밸런스도 앞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기 계시는 분처럼 정말 오래 기다리시는 만큼 정말 좋은 결투 환경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결투장 항상 이용을 해주시는 모험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따로 커뮤니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즐거운 소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잠깐 있어봐. 뭐 나한테 뭐 달라고 좀 얘기해요.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청해듣고. 라이브에서 들으셨나요? 지금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 잠깐 있어봐요. 지금 제가 접수만 해둘게요. 일단 좀 있어봐요. 있어봐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안 나온 얘기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정말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조금 더 전해드릴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여인 파이터를 1주년 때 사실 급하게 공개를 했어요. 그쵸. 그때 일러스트만 공개를 했죠. 그죠?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떨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볼까요, 우리끼리?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사실 약간 밋밋할 수는 있어요. 예, 모션만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 모션들 조합을 하고 이펙트까지 제작을 하면 훨씬 멋있고 재밌게 나올 거고요. 이 여인 파이터는 지금 남 인파보다는 조금 더 날카롭고 간결하게 끊어치는 느낌이 강조가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4분기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뭔가 분들이 사실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늦지 않게 만나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는 만큼 꼭 부합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또 이제 격투도 저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격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경량급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간에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뭔가 참고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있는 건가? 어떤 게 있는 건가? 마지막 하나는 이거는 마지막이지만 너무 기대하시지 말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로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냥 계속 이거를 안 하면 내가 이 마음속에 계속 담아둬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조금 해봤고요. 그럼 뭔데 자꾸 이렇게 붙이지? 근데 절대로 기대는 하지 말고 보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보여주세요, 뭐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영어로 어떻게 펴? 기대하지 말아야지. 반응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사실 이제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아트 디렉터 출신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 여건어를 제가 업데이트하고 나서 이제 여건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시고 게다가 이제 아바타 코디할 때 좀 많은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계속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시간을 내서 작업을 했고요. 사실 여기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거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아바타 작업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빨리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부분은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들이 다 나온 거죠? 그렇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표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발표하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70만 년 확장부터 저희가 정해던전이 3개가 들었습니다. A, B.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었는데, 이게 원래였는데 여기서 추가됐죠? 지역파트 랭킹 시스템, 장비 성장에 관련된 부분 상급 정의가 났고, 안톤 지역에 대한 컨텐츠로 노블 스카이 추가되고, 사도 안톤 9월, 그리고 UI 개선에 관련된 내용들과 더불어 정해던전 여기 있습니다. 결투장 개편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를 전해드렸고, 여인파가 이제 11월 이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도 안톤 레이드 정예 던전 또 하나가 12월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 발표하면서 뭐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 하반기 풍성한 콘텐츠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렸으니까 인사를 좀 드려야 할 텐데 앞으로 좀 와주실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뜨거운 시선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두근거리고. 아까 그 마이스톤 표에 사실 여건어는 포함이 안 돼 있긴 했는데, 그러네요. 여건어는 저희가 이제 아바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산출을 사실은 못했어요. 네, 다만 이게 너무 늦지 않게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오늘 와주신 모든 모험가님들 사실 장마에다가 비도 많이 오고 네, 이렇게 멀리 킨텍스까지 와주셨는데 제가 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만내박장 업데이트 그리고 이후에 제가 보여드린 콘텐츠들 여러분들이 꼭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네, 결투장 꼭 마력 결정! 앞으로도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력 결정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정확한 플랜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대략 조금 혼선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한다는 언급도 해주셨으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주시면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를 한 뒤에 여러분들과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뭔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오승배 디렉터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이 가득 채워지면서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언급해드린 것처럼 업데이트 직후부터 변경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으시겠죠. 그리고 개발사 노트나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또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언급해 주셨던 그런 많은 채팅창의 내용들도 계속 체크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까지 만나봤으니까 뭐 해야죠, 그렇죠? 뭐요? 뭐 이렇게 무서운 단어들을 들키길래요. 여러분들 전원에게 저희가 드릴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드려야겠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60점 보라픽 세트 상자를 오늘부터 인게임에 접속하시면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이 미적시간한 거 왠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드려요. 이런 식의 것도 친구가 오라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애매한 박수 칠 듯 말 듯한 이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뭘 줘야 돼? 뭘 줘야지 박수를 크게 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쏠리는지 모르겠네. 코로나 방역 바퀴 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뭘 달라고요? 뭐요? 그런 식으로 막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드립니다! 그러면 저 풀스 전체 여러분 세교 세계로 나오면서 여러분의 풀 지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받을 거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드립니다.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3시입니다. 3시. 오늘 오후 3시부터 인게임에 접속을 하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좀 괜찮았는데 근데 시기 놓치셔서 못 받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히나 이 정도 드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등록 하셨죠? 네! 그렇죠? 요겁니다. 여러분 받아갈 거 잊지 마세요. 사전 등록 선물 요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확장필 소장판 운모 그리고 마성계양료 15일을 획득할 수 있을 거니까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확장필 소장판 아트 전시존에도 여기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것도 실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뭐 달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중간 내려가면서 막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저쪽에서도 얘기하면서 막 귀에서 막 들리고 있어. 업데이트가 언제죠? 7월 20일. 7월 20일에 딱 들어오면은 이거 받고 딱 끝난다 그러면 너무 좀 서운하지 않아요? 7월 20일에 선물을 조금 카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 7천만 원을 치시려면 전직 병력과 신기한 분속성 강화 보조 등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이벤트 보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가로는 급하게 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들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덕방 모바일 이 모험가 여러분들과 이게 처음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따뜻한 박수와 애정, 열정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성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